미스테리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관련된 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더버그 그룹 전문가인 다니엘 에스툴리는 트랜스 에볼루션 인간 해체의 시대에서 영국 정부의 문서 전략 동향 2007-2036과 빌더버그 그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엘리트의 신비한 모임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였습니다. 다니엘 에스툴리는 세계 엘리트들이 국가를 파괴하려는 음모의 일부로 세계의 경제 문제와 그들의 압박에 대해 이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과정 시스템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충돌을 언급하는 것인데, 에스툴리는 자유무역 원월드 원마켓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의 약속은 반국가적인 의도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툴리는 세계적인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은 로마 클럽의 논문에서 엘리트들이 표현한 계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클럽은 자원이 줄어들면서 황량한 미래를 묘사함으로써 지구를 인구 감축하고 소규모 엘리트 그룹을 위한 세계 자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의 필요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이 계획의 일부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소수의 강력한 기업의 농업을 주사업으로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통제를 세계화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앵달의 파괴의 씨앗을 인용하자면, 이는 몬산토와 같은 기업을 통해 전 세계 엘리트가 의도적으로 독소와 불임을 유발하기 위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식물의 단백질인 렉틴의 실험 전문가인 아르파드 푸스자이는 쥐가 GMO 감자를 섭취한 후 암뿐만 아니라 심각한 생식, 소화 및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GMO는 병원체에 대한 내성 및 연장된 저장 수명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살충제를 함유하도록 생물학적으로 강화되어 표면적으로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량의 이러한 렉틴 섭취는 인간에게 독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O에 대한 위험은 우연일까요? 출산 감소와 중독, 병든 인구의 확장은 그 계획의 일부인 것일 겁니다. 그것은 의약품을 통해 인구의 대규모 약물 투약을 하는 것과 그들이 세계를 통제할 계획이라면 이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규정에 맞는 인구를 생산 및 통제하기 위해 독극물과 마약 등의 확산과 관련한 세계적인 음모, 즉 제어된 혼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도록 인위적 강요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엘리트들은 사회의 격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툴린의 엘리트의 교활한 계획에 대한 끔찍한 예측을 들자면, 인구는 GMO 중독에 의해 30억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음모자인 그들과 그 가족들조차도 아마도 자신들의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 제국에 의한 인류의 진전이라는 것이 임박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엘리트가 그들이 자신의 세계적 진보에 대해 자신들이 그 희생자가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위라인이 아닌 고위 엘리트들은 그러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GMO를 섭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들만을 위한 안전한 식품이 있을 테니까요. 빌 게이츠도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백신을 맞지 않게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는 더 위험한 아이디어는 과학과 기업의 탐욕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며, 합성 생물학은 언젠가는 인간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다는 야망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및 최초의 합성 세포의 생성과 같은 것을 말하며, 이것은 모든 생명을 통제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거대 계획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계획이 본질적으로 나치즘의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는 록펠러 재단에 의해 정의된 유전학은 새로운 유전학의 얼굴을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을 통제하고 재설계하고 통제하는 엘리트의 변덕에 맞서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자연을 재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스툴리는 위험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실제로 세계 엘리트의 계획이며, 거기에는 우주 탐사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는 엘리트들이 최소한 지구에서 제한된 출애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핵전쟁, 나노박테리아 전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주요 국가들의 정부는 보다 치명적인 보안 및 방어 기술을 통해 정부가 아주 세밀한 수준에서 인구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생물학, 사망률 및 세상의 한계점에 대한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에 대한 열정의 단어로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말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많은 미디어 단체에 의해 다루어지는 관심 그룹의 하나이자 엘리트의 음모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의 억만장자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프로젝트 2045년은 미국 정부의 및 영국 정부의 전략 동향문서와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인간의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인간의 조건들을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성질과 능력을 개선하려는 운동입니다. 에스토리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엘리트가 조종하고 있는 불길한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사악한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통제에 대한 거대한 음모일까요? 에스툴리는 트랜스 휴머니즘과 연관된 엘리트의 음모는 기계를 인간처럼 행동하게 하는 능력과 인간을 기계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찾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휴머니즘은 사람들의 희망과 마음을 초인간적이 되기 위한 꿈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 깊은 의혹을 가져야 하지만, 문제는 성가신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초인간주의자들과 함께 트랜스 휴머니즘은 사회를 짐승 수준까지 끌어내릴 계획인 것입니다. 이 무섭고도 악랄한 음모는 윌리엄 앵달 및 다니엘 스툴링과 같은 유능한 분석가들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고, 지혜무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우려인 것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류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욕심은 만악의 근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다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